MBN이 단독으로 정유정의 고교 시절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까지 정유정의 모습, 신상 공개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실물과 어느 정도 닮았느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고교 시절 사진을 통해서 정유정 씨의 현재 모습을 조금 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다 정유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맨 왼쪽이 다소 좀 평범해 보이는데 최근 경찰이 신상 공개 당시 공개한 증명사진과 비교해 보면은요. 안경테만 바뀌었고 안경을 쓴 모습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두 사진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네. 안경을 벗은 사진을 보면은요. 다소 매서운 눈매가 드러나서 현재 신상 공개로 봤던 이미지와는 달라서 알아보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허허, 보세요. 이 석장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최근에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배포했던 사진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 사진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 길 가다가 보면 같은 사람이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증명사진 공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인지 몰랐던 거죠, 저는 처음에. 그리고 특이한 친구구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진짜 좀 많이 충격 먹었어요. 오죽하면요. 그래도 동창생들은 학창시절 몇 년을 같이 지내왔던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왜냐하면 보세요. 정유정이 23살이 그러면 학창시절, 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 졸업하고 나서 불과 몇 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는 그런 고교 동창들마저 신상 공개로 배포된 정유정의 그 안경 쓴 사진 보고 누구지?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상공개를 하는 취지 자체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개의 얘기로 하더라도요. 취지 자체가 결국에는 더 이상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공공의 어떤 범죄 예방 효과라든가 억제의 효과라든가 또 혹시 다른 피해자가 여죄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하. 그런 사진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 직후에 찍힌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예전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든가 그러니까요. 포토샵한 사진, 되게 옛날 사진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지금 정유정도 그렇고 지금 나온 조주빈도 그렇고 저 둘을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김태현도 자기가 마스크를 벗었지만 강제로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진을 보고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머그샷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미 사적 인물이 아니라 더 이상 공적 인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요 사진은 이 전주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같아요? 이 전주에 같습니까 이게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지나가다가 봐도 저 사람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 사진을 익숙하게 봤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에서 머그샷 같은 것들 공개할 때도 더 이상 범죄자에게는 선택권이나 동의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저렇게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상공개 제도를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하면 어차피 공개를 할 거면 실효성 있는 공개로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얘기 잠깐 들으셨지만요. 정유정의 이 학창 시절 이 지인들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자신이 알고 있던 정유정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 크나큰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과연 그분들이 기억하는 학창시절 과거의 정유정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로 호감자가 아니고 그냥 반에서 진짜 존재가 없는 애였는데 그 당시에 친구가 없었고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친구였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기억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일단 존재감이 없다. 일단 잘 어울리질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줄을 이루고 있어요. 최진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교의 동창들이 얘기하는 정유정은 다른 사람과 교류가 별로 없었고 혼자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의 얘기에 따르면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본인을 왕따시켰다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아마 다른 사람의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껄끄러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가가려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 좀 성격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홀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야말로 학교에 오긴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아마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요, 이수정 교수님. 네. 보세요. 물론 왕따 같은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대요. 그 동창분들이 기억하는 정유정. 그런데 앞서 말 없고 혼자 다니고 반에서 존재가 없었고 친구는 거의 없었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타인을 다른 동창들을 배척하는 그 와중에 그 가운데서 혹시 속으로 정유정 혼자 속으로 뭔가 복수심, 적개심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복수심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진 않아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류의 동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건 좀 너무 상식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아하.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은둔형 외톨이가 다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이 정유정의 특징이 이 확대 재생산이 돼가지고 모든 외톨이가 다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이런 그 지점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외톨이 생활을 한 게 어떤 이제 결과를 초래했느냐는 아마 이 사람이 애당초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쳤고 네. 아마 가족들도 이 아이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인 이제 관계 속에서 키우지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생활을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 5년 동안에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된 과정 중에 결국 무엇에 노출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하. 그 노출됐던 게 결국은 이제 끔찍한 이제 범죄 영상물들을 매일 보면서 지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뭐 판타지적 현실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상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범행으로 이어진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과정들을 다 빼놓고 환경적인 어떤 특수성을 다 빼놓고 은둔형 외톨이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건 사실은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 영상 CCTV 영상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이 여행용 가방 들고 가는 그 CCTV 말고 저희가 추가로 공개했던 걸 보면 추가 범행 도구를 잡화점에서 사서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게 어디 여행을 가는 물품을 사러 들뜬 마음의 그 표정 같다 발걸음이. 근데 혹시 전문가이신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저 뭐 발걸음에 혹시 불안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영상 보시고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어떤지. 네. 네, 일단은 그 들떴다고 표현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네. 어떤 부분이 되냐면은 굉장히 고립되고 굉장히 어떤 우울하고 가운데 네. 본인이 어떤 해야만 되는 어떤 목표를 갖다 세운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요 모습이 요 모습이 지금 잡화점에서 물품 추가 범행되고 사고 나오는데 저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굉장히 하나의 그 살인 자체가 본인이 살아가는 목표가 됐을 거고 살인을 하기 전까지는 자살하거나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런 가능성이 있고요. 저 발걸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발걸음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저게 과연 설레는 마음인지 저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걷는 마음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어렵다. 네. 어쩌면 제 생각에는 두 개의 마음이 전부 다 합쳐져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앞서 정유정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동창분들, 지인분들 얘기로는 정유정이요 말이 없는 친구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 늘 혼자였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는 거예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뒤에 항상 좀 가 있고 혼자 간식을 먹을 때도 막 커튼 뒤에서 혼자 먹고 자기 몸을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상당히 큰 방어성이잖아요.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외톨이일 가능성이 높다. 와, 이 대목은 진짜 좀 특이해요.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항상 커튼 뒤에 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교실에도 커튼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커튼 뒤에 가 있고 간식 먹을 때도 커튼 뒤에서 혼자 먹는데요. 요건 어떻게 해석과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최명규 원장님? 이제 두 가지의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불안 척도라는 게 있는데 그 사회불안 척도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대중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은데도 밥을 먹는 게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편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시험을 칠 때도 시험을 못 봐요. 아하. 남들이 다들 똑같이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러나 혼자서 컴퓨터로 시험 볼 때 굉장히 시험을 잘 봅니다. CBT에서는. 그러니까 매우 사회적 불편감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다는 어떤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선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 선택적 항구증 같은 기질이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망상까지는 갈더라도 이것도 정신과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시선공포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선공포증이 있게 되면은 타인이 자기를 쳐다보면은 굉장히 두려워져요. 막상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굉장히 타인이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를 두렵기 때문에 시선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자신의 모습을 갖다 남들이 나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아하.